여러분의 투자의 스펙트럼을 넓혀드리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 준비하고 있는 코너입니다. 황성룡의 톡톡 파생 상품. 오늘 이 시간 KBDB 대우증권 교대역 지점의 황성룡 부장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오늘은 RP 상품을 소개해 주실 텐데요. RP 상품 우리가 많이 들어는 봤는데 네. 구체적으로 딱 이야기를 하라 그러면 좀 주춤할 것 같거든요. 어떤 것인지 소개부터 해주시죠. 예, RP라는 거는 그 리퍼처스 어그리먼트의 약자인데요. 그 환매 조건부 채권이라 그럽니다. 그래서 이 투자자가 만기 시에 그 채권을 다시 환매라는 게 다시 판다는 의미거든요. 다시 판다는 조건으로 채권을 매수한다는 그런 상품입니다. 예,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투자자가 만기 시에 다시 팔 때 얼마에 팔 것인가가 처음에 이 RP에 가입할 때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만기가 정해져 있고 또 만기 시에 받게 되는 원금과 그 이자, 수익이 정해져서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은행의 정기예금과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네, 투자 원금과 그리고 이자에 대해서 미리 알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은행의 정기예금과 비슷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기예금과 그래도 확실히 차별화되는 점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. 그렇죠. 이 정기예금이라는 거는 일단 은행에 가서 가입하실 수가 있는 반면에 네. RP는 대부분 증권회사에서 이제 매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RP는 이 채권 매매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도 이 정기예금하고 좀 다른 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. 이 RP 같은 경우는 단 하루만 맡겨도 이 높은 확정금리를 주는 상품이거든요. 예. 그리고 이제 그 RP 종류를 보면은 예치 기간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이 수시 입출형이 있고요. 또 기간을 정해서 만기를 정해서 가입하게 되는 약정형 이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큰 차이점은 은행 예금 같은 경우는 이 원리금 포함해서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되는 반면에 네. RP는 사실 예금자 보호 대상 상품은 아니다.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근데 은행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부호가 됐는데 RP는 안 된다면 조금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아,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. 네. 그 예금자 보호 대상 상품은 아니지만은 이 RP를 발행하는 증권사가 있거든요. 예. 그 증권회사가 이 원금과 이자의 지급을 보장을 해줍니다. 그리고 게다가 이거는 이제 그 환매 조건부로 채권을 매수하는 형태를 띠기 때문에 이 채권 담보까지 투자자가 가지게 되는 즉 그 이중 장치를 가지고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.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만약에 RP를 발행한 증권회사가 그 지급 불능 상태에 네. 빠지는 경우에는 그 RP에 편입된 채권이 이제 그 투자자의 소유가 됩니다. 그래서 그 채권에서 이 원금과 이자를 이렇게 지급받으실 수가 있는 거고요. 그 채권을 보면은 국내 신용 등급이 평균적으로 AA 등급 이상의 우량 채권을 편입하기 때문에 원금 손실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. 그리고 만약에 그 편입 채권이 부실화가 되었다면은 그런 경우에는 발행 증권 회사가 원리금의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. 그러므로 어느 증권회사에서 RP를 샀느냐가 이제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. 네. RP를 가입한 그 증권회사의 그 신용도나 재무 상태가 우량하다면은 이 투자자께서는 전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네, 기본적으로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기 때문에 증권사의 선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. 네. 요즘 RP 수익률은 그렇다면 어느 정도나 되는 건가요? 제가 아까 RP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그랬는데요. 네.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수시 입출형 같은 경우는 연 2.7% 정도의 수준이고요. 약정형, 기간을 정하는 약정형은 1년 기준으로 최근에 4%까지 그 수익률을 확정해 드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그 이율이 요즘에 3% 초반대이기 때문에 그것과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네, 그럼 RP만의 이 다른 장점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? 그 RP라는 게 이제 단기 상품, 1년 이내의 단기 상품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고수익 상품이라는 점이고요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중도 환매가 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. 그래서 중도 환매 시에는 보통 그 수시 입출금형 RP 수익률을 적용받아서 이자 수익을 지급받게 됩니다. 네, 그리고 올 초에 한창 이야기가 많았던 것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낮아졌다라는 점인데요. 네. 이 RP 상품에도 해당이 되는 이야기인 건가요?
그렇죠. 금융소득이라는 게 이제 이자하고 배당소득을 말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그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해서 개인별로 연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은 그 초과분은 이제 다른 뭐, 근로소득,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 임대소득, 연금소득, 기타소득 등과 합산돼서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된다. 이게 이제 금융소득 종합과세거든요. 그래서 이 RP 이자도 이자소득이기 때문에 금융소득에 포함돼서 계산이 됩니다. 그래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이런 부분은 좀 계산을 잘 하시면서 투자 유의를 하셔야 되겠는데,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은 이 누진세율 지금 말씀하신 것 이외에도 또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불이익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까? 예, 이자하고 배당소득을 합해서 연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이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,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사실 다른 소득이 없으시다면은 7,700만 원까지는 사실 추가로 세금을 내지는 않습니다. 예, 근데 문제는 이 2천만 원을 초과해서 그 대상자가 되면은 이제 그 건강보험료에 있어서 지역 의료보험 대상자가 되기가 쉽습니다. 그렇게 되면 이제 추가로 매달 그 지역 의료보험 보험료를 납부하셔야 된다. 이런 문제가 있고요. 직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의료보험으로 편입이 되는 건가요? 이제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요. 직장 의료보험을 내고 있는데, 이제 이자나 배당이라든가 다른 임대소득이라든가 또 다른 근로소득이 있다든가 사업소득이 있다든가 연금소득, 이걸 우리가 종합소득이라고 그러는데, 그 종합소득이 연 7,2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은, 그럴 경우에는 소득 월액 보험료라는 거를 또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. 그렇군요. 그러한 점을 우리가 또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투자 전략 세워봐야 되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톡톡 파생상품 오늘 이 시간 KDB 대우증권 교대역 지점의 황성용 부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